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새벽 4시 10분입니다. 오늘 뉴스가 추우님께 아니라 브록 블로그에서 보다 주셨네요. 오늘 또 김공리 뉴스를 받아주셨나요? 이제 아침에 제가 오늘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서 그런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는 정말로 감사드리죠. 여러분들이 뉴스 매일 아침마다 꼭꼭 보셔야 됩니다. 꼭꼭 보시고 세계 흘러가는 흐름들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제가 언젠가요? 오늘부터라고 했나? 5월 말일부터, 말주부터, 아니면 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아직까지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제가 오늘 픽을 좀 드렸는데, 공부방 분들에게는, 그리고, 몇 분이나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픽이라서 굉장히 폭도 작고 작은 파동을 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걸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또 여러분들이 하루 한 번씩 녹화하는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사실 조금 그 타이밍적으로 조금 어긋나기도 쉽고, 왜냐면 큰 파동이나 대파동이면은 대략적으로 이쯤에서 잡아보시면 뭐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지금 작은 규모라 가지고, 아니면 추세가 아직은 하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이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픽이 지나갔던 그런 이야기들과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도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경제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쓰니까 사람들이 안 봐가지고 그냥 차트 분석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추경 빼면 올 2.4% 성장, 중국 봉쇄 장기화 때 내년 1%대 추락 위기. 네.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미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반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그러니까 그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지원금의 분배거든요. 그게 그 몇십 조 단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또 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들어와서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좀 악질적인 건데 그 돈을 발라먹기 위해서 이제부터 상승시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악질적이죠. 여러분들 이 시장은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정말요. 누구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되고요. 내가 그 간이 작아서 감당을 못하겠으면 여기서 버티실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좀 중수익이나 대형주 이런 거 하시고요. 채권 사시고요. 저축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코인은 엄청나게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몇십 배, 몇백 배 오르는 종목도 있었지만 또 몇십 배, 몇백 배, 지금 13만 배, 뭐 로나 같은 경우는 12만 배, 13만 배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게 빠져버린 종목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내년에 중국 봉쇄 장기화되면 내년에 추락 위기가 있다 하지만 전 중국 종쇄가 그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상하이의 일부는 유출을 토로했고요. 중국 정부도 자기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뭐 적당한 선상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거기도 똑똑한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머리를 써서 좋은 결과를 내겠죠. 중국은 봉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려요. 이게 코로나가 퍼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KDI 올 성장률 3에서 2.8%로 그나마 추경 때문에 2.4%덜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빌려왔죠. 그죠? 이걸로 버티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과 금리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2.5, 저는 이제, 2.5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경제 성장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정도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이거 원래가 이것건 못 잡죠. 하지만, 제가 싸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이 또 굉장히 크고, 그 부분도 무시 못하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미 이제,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 주식을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게 16,000포인트, 지금 11,000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9,000 정도에서 우리 나스닥 올라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빠져버렸어요. 상당히 많이. 그쵸.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서, 주가로 이미 달러를 많이 태웠다. 코인으로 달러를 많이 태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오래 질질질 끌지 않고요. 요번에 여름 지나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꺾이면서 이제 금리도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평범하게 뭐 0.2 올렸다가 멈췄다가 동결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돼. 근데 그것에 대한 여파가 이제 내년에 쭉 몰려 들어오겠죠. 추경 땡긴 거랑 뭐 이런 것들. 내년이 좀 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원금 균등 분할 땐 대출. 저는 원금 균등 대출 좋아하죠. 이번에 뭐냐? 저도 이번에 이제 뭐시기지? 집 살 때 이제 대출 좀 받았죠. 한 50% 정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도 이제는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걸 알고도 샀다는 게.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전세 부분이 터지는 그게 더 싫어가지고 사긴 했지만 뭐 잘 버텼어요. 한 6개월, 5개월 잘 버텼고 이제 뭐 한 1년만 더 버티면 되겠네. 그쵸? 한 2,50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3억대 초반에 샀으니까 2억대 중반 정도까지는 각오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생각해도 마음이 좀 아프긴 하네. 어쨌든, 네. 근데 원금 균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원금이 깎아져 나가는 거 내가 계산할 수 있게. 저도 원리금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이자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처음엔 이자만 나갑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으시면 그리고 지금 에너지 여력이 있을 때 빨리 좀 많이 갚으려고 원금 균등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 29세 청년 주담대 더 받도록 추진한다. 저는 월 300이면 잘 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500 정도를 버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죠. 떠들리네요. 솔직히. 네. 그래서 결국은 대출까지 땡기고 있습니다. 매매에서 실력 좋으니까 매매에서 벌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매매에서 써버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좋은 흐름, 큰 웨이브가 안 좋으면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래서 지난달에 좀 벌었던 것 때문에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이사를 또 감행을 했었고 지금은 좀 쪼들리긴 합니다. 올 가을 넘어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뭐 그 정도. 네. 삼성 평택 공장 찾는 바이든 반도체 동맹 속도낸다. 뭐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네. 좋은 소식이다. 한전 투자기 무리고 경비 줄여도 2.6조 혈세 투입 소송 발불 듯.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참 가슴 아프죠. 뭐 태양광 발전 때문에 뭐 탄전이 이렇게 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원자력 발전, 그죠? 우리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그래서는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한전 기술과 원자력 발전의 기술을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진보된 기술이다 하면서 막 그걸로 외화를 엄청 많이 벌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을 다 폐기해버리면서 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해버리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뭐 유럽의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광폐장이 없는 원전은 친환경을 대접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을 했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뭔가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안타까운 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었으면 전기세를 올렸어야 됐어요. 전기세를요. 전기세를 그 임기 중에 전기세를 꽤 많이 올렸어. 왜냐하면 근데 안 올린 이유는 표 때문에 그렇지. 표심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받아면 새롭게 좀 들어온 이 정부가 전기세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전기차 충전 요금을 많이 올려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한전 망하는데? 그죠? 제 생각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은 한 50% 가깝게 30% 처음이니까 20%에 30% 정도? 그리고 우리 전기세도 최소 10%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야 돼요. 지금 뭐 가스비를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는 뭐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뭐 러시아랑 뭐 가스 배관 연결 한이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뭐 러시아가 지금 그 푸틴이 좀 사고 쳐가지고 그런 상태고. 한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점 민영화되면 안 되잖아요. 민영화되면 민영화되는 순간 전기세 엄청나게 오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스테이블 용어조차 없고 법안도 복부 수준, 법제화 곳곳 구멍. 그래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NFT랑 스테이킹 그리고 디파이가 그 표현이 뭐더라? 디파이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네. 얘들 셋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유는 얘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테이킹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디파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NFT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인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NFT 스테이킹 마찬가지고요. 돈처럼 계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기치기가 너무 좋은 주제라는 거야.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가령 돈을 맡겨놓으니까 이자 20%를 준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월 이자를 20% 준다고요? 연이자도 아니고. 연이자 20%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월 이자 20%를 준다고요? 근데 그걸 믿고 맡겼다고요? 그걸 믿는 놈이 병신이죠. 죄송합니다. 믿는 놈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줘요, 그거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연이자 1% 올라가지고 허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10억 빌리셔가지고 연이자 1% 올리니까 미칠 것 같지 않나요? 5억 빌리신 분들 연이자 1% 올리니까 미칠 것 같지 않나요? 죽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월이자 20%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걸러내셔야 돼요. 물론 뭐 대기업이나 이런 어떤 실체가 있는 기업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자를 주겠다. 근데 그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준다는 건 코인 자체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그 이자 상승률보다도 더 가치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장기적으로 그 코인이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는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NFT도 마찬가지죠. 실체가 없고 아주 그냥 물건, 현물이 사기인데 그걸 NFT로 바꿨을 때 NFT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NFT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NFT가 뭔데요? NFT가 실체가 있는 정보를 우리 가상세계로 너무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체의 가치를 따져야 되는 부분인 거지. 실체의 가치가 뭐 1,000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여기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에 거래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런가? 그 그림 쪼가리 하나가 몇십억씩 거래되는 게 많이 되나요? 그 엄청 유명한 작가가 그린 건가요? 모르죠, 뭐, 그거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 거품을 만들고, 이걸 활용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짜로.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파이랑 스테이킹은 이거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렇게 좀 그냥 세트로 묶어서 하고요. 튤립이죠. 튤립을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튤립법일 가능성이 큰 거거든. 그래서 뭐 지금은 NFT 중에서 뭐 이 중에서 남는 종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나중에 좀 규제가 들어오고 다 정리가 되고 기본적 보수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메타 그죠? 페이스북에서 하는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제는 모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멤버 자플래닛 가세 채용 중개판 커진다 그렇다고 합니다. 구인난 겪는 국내 IT 기업 그쵸 IT 구인 능력자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나도 이거 공부해볼까? 참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MZ세대는 회계사처럼 힘든 일 기피한다. 보상 커리어 확실하면 달려듭니다. 글쎄요. 저는 이쪽 파예요. MZ세대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 커리어만 확실하면 달려듭니다. 달려들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제가 여기서 말 꺼내면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쪽이라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쪽이 가깝거든요. 뭐라고 할까?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네. MZ세대 화이팅! 그래도 능력 있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죠? 힘내셔야 돼요, MZ세대 분들. MZ세대라는 것도 기성세대가 붙인 이름이죠. 힘내셔야 돼요. 미래가 굉장히 어깨에 짐이 많은 분들이라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개미 1,400만 명, 거세지는 주주행동주의, CEO 연봉까지 정한다. 동원그룹이 동원산업업 동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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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카카오 대표 내정자 중도 사퇴, 세트리온 경영진 최저임금 약속, 배당 확대 등에 머물지 않고 이사후보 추천된 권익 파수꾼, 소액주주 등의 의원 운용사들 초익지부 어쩌고 저쩌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걸 또 형성하게 되면 또 대주주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거 뭐야? 주가가 35만원이 될 때까지 경영진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아니 뭐 최저임금까지는 그러니까 아니 35만원 오바잖아. 그죠? 그죠? 오바잖아. 이 뭐 무슨 지들이 사놓고는 고점에 처음 올려놓고 저도 물렸습니다만 저도 제가 16만원 정도 16만원대 물려있죠. 지금 14만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손실 중이에요. 아파요. 네. 그래서 추가 시드는 투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요번에 그냥 단타는 그냥 단타 시드로만 먹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죠. 현금 챙기는 부자들,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는 신호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공급만 대량소 기업들의 선방 2분기는 안겠소. 그렇대요. 네. 대한항공 강원랜드 헐헐 LGD 적자 전환 예상. 그렇죠? 여행 레저 리오프닝 업종 원자재 업종 우승하고 있다. 항공 레저 제가 강원랜드 대한항공 되게 좋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래 전부터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영업적으로 이 엄청 많아지죠.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도박꾼들이 코인 시장으로 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억눌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좀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안정화가 되면 뒤에 터버릴 거거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지금 그게 못 올라가고 있죠. 네. 현대차고를 국내 21조 투자, 전기차 45% 한국서 만든다. 제발 노조 좀 없애 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노조 볼 때마다 역겨워 죽겠습니다. 부럽냐고요? 네, 부럽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나사나 띡띡 박으면서 연봉 1억을 넘어 훌쩍 넘게 받고 있어요. 자동차 조립해놓은 꼬라지 보면, 네. 동원그룹 결국 소액주주의 100기 한 달 만에 합병 비율 조정.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LG 스마트시티 떠났다. 그렇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주제라서. 지금이 재택할 때냐? 팬데믹 어떤 게임사 엔데믹 직관. 공공신청하던 주간은 반토막 개발자 인건 역대급 증가. 그죠? 리니지 W 붉은 사막 대작들 출시에 밀리면 실적 기대감 급락. IT업계 재택근무 확산세에 불구하고 승부 스튜디오 6월엔 재택업소 화면 이어 카카오 게임 방식 논의 중. 한국 게임 회사도 아마 힘들 겁니다. 네.
얘네들이 돈을 엄청 올려줬거든요. 엄청 올려줘서. 그리고 한국게임 솔직히 지금 요즘 재미없어요. 정말 너무 재미없어. 맨날 똑같은 거 돈지랄 그냥 그 형질하는 거 현질료도 재미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재미없어요. 힘들 겁니다. 네, 바이바이. 넘어갈게요. 수수료가 70%, 신흥 플랫폼이 너무하다. 뭡니까 이거? 메타콩즈 프로젝트는 개당 가치 가격이 2천만 원으로 큰 인기다. 이유는 클레이튼이 소위 가습이라 불리는 NFT 거래 수수 30배나 기습 인상했기 때문이다. 기존 수수료가 220원이었다면 600원을 껑충 뛰게 되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게임인가? 파월 물가 잡을 때까지 확실히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됐네요. 뭐 그렇죠. 빅스텝 정도 한 번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대한 약을 자꾸 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 여름에 애들이 이제 요게 좀 안정화가 될 거거든.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뉴스가 되게 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읽을게요. 제가 녹화를 사실 세 번째 뜨고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빅테크 때리더니 시진핑 경제책사 도려한 발전 지지 우호 발언 뭡니까 이거? 네. 제가 텐센트 관심 있게 보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24% 올랐네. 한샘 성관. 어떡할 거냐. 제가 텐센트 좋다 했잖아요. 제가 생방송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텐센트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24%. 자, 지금은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눌림목 잡으셔야 되고, 잡을 때는. 그죠? 네. 지금 일본 경제 오미크론 직격탄 다시 뒷거라고. 그렇대요. 네. 월마트 뜨거운 영상. 이제 영상 버려. 네, 저런 거 안 해요. 똘똘한 부동산은 다 거르겠습니다. 네. 보증금 올려주면 이자 내주겠다. 신종 깡태 전세주의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2년 전 44% 올랐던 세종지가 바닥 없는 추락이래요. 3년에서 3억밖에 안 떨어졌습니까? 더 떨어져야지. 네. 더 떨어져야지. 세종 팍팍팍팍 떨어지면 이제 세종이 좀 많이 싸지면 세종으로 이사갈 계획도 있습니다. 세종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세종시 조금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면 세종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오늘 볼 거 되게 많네. 코인은 볼 거 별로 없어요. 코인은 별로 없고 코인 그건데 다른 별로 이상하게 나오고 있지. 네. 나스닥. 네, 나스닥.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나요? 이 정도? 에이, 이거 가지고 뭐 반등이요. 그쵸? 그래요? 뭐. 그렇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또 꼭 고점에서 걸터지면 저정 나오지? 그치? 쏘쏘, 뭐, 그렇게 볼 거 없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요, 좀 나오더라도, 이제 하락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락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쵸? 뭐 하방세가 좀 약해져 가고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가 뭐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코스피도 좀 체크하러 갈까요? 네. 코스피도 반등하다 멈췄죠? 그쵸? 아직 크게 돌리긴 좀 그래요. 네, 아직 크게 돌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방이 조금씩 이제 닫혀간다라는 거지. 그죠? 강한 하락이 생기다가 여기 조정이 반등 나오고 여기서 지금 큰 하락보다는 이제 눌려가는 이제 이런 느낌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요 추세를 돌릴 때 좀 관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추세를 돌릴 때. 아직 못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아직은 요 정도 자리를 염두를 해 두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 하나 정도는 발 하나 정도는 내놔도 돼요. 아시겠죠? 발가락 하나 정도 내놔야 되는데 무리해서는 뭐 하지는 마십시오. 아직까지. 실버 반등 좀 했나요? 네. 오케이. 좋죠. 괜찮지. 텐센트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텐센트 이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아닌데? 텐센트 주식, 텐센트가 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요거죠? 네. 월봉이었나요? 텐센트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등했었죠. 그쵸.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죠. 그러니까 한 방에 못 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언제였지? 반등 요때 지나겠구나. 그쵸. 한 방에 못 가요. 한 방에 매력적이긴 한데 아직 한 방에 못 갑니다. 좀 더 바닥 다져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그냥 깊이 얘기 안 하고. 그쵸. 네. 달러 비트코인 보러 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참 별의별 제가 뭐 추세선도 오랜만에 작도도 하고 별의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재밌나요? 네, 추세선 새롭게 작도했는 라인입니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확인이 돼서 지금 여기서 당시에 요때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었냐면 요렇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33,000 정도까지. 그런데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제가 여기서 계좌 관리하라 그랬거든요. 계좌 관리 하시고 익절로스 하시고 여기를 잡아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여기였나? 여기였다 처음에. 그죠? 8,500 갔다가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렸죠. 28,000 근처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녹화 방송에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갖지 못해 꺾이게 되면서 이제 이번에 노리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노리실 분들은 여기 손절 꼭 지키시면서 요 정도까지 33,000달러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전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파, B파, C파 정도 이렇게 관점에서 그쵸? 중간에 콤보 한번 나오고 뽕뽕뽕 요런 느낌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로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공지 공룡에서 비트코인 3,720만원 로스컷으로 해가지고 단타 가능합니다라고 오후 8시 58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오후 8시 58분이면 언제쯤 될까요? 요때네, 요때, 그쵸? 7시 58분이죠? 요때. 요 놀림목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거의 1000불 가까운 상승이다. 그죠? 1000불이면 한 100만원? 100만원 3%. 그래서 제가 요쯤에서 계좌 관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좌 관리 하시고 반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쯤에서. 이게 지금 ABC파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작은 그림에서는 요렇게 해서 요까지만 바라보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딱 반만 가지고 가고 여기로는 이제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녹화방송 버전에서 이게 다 말씀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보고 하는 거라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쵸? 어쨌든 뭐 지금은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 정도 봐가지고 달러를 좀 말씀드릴게 김포 오차가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29,500달러 정도 이렇게 요 정도에서 이렇게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하는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고요. 손을 짧게 잡고 돌파한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발가락 하나 정도 담가주셔도 좋고 그 정도입니다. 손절 꼭 지켜주셔야 돼요. 깨지면 이 깨지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손절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 그리고 좀 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할 필요 없고 그죠? 신규를 할랑말랑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그러니까 요거 먹으러 가는 거니까 계산식으로 봤을 때는
여기 손절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로 봤을 때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도전 정도 해보는 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타점 자체가 우리 짧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반탈하라 그랬잖아요. 이 위로는 확률이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눌림목 잡고 적당히 덜어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게 됐던 이런 이유가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던가 이제 1시간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등장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도전해보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원화로 그대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원화로 넘어가도 똑같은 부분이라서 뭐 일봉상에서는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와 1시간 차트에서 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쵸? 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라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일복근협회 기준선입니다. 그죠? 기준선에서 눌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하락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거래도 많이 돌아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금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타이밍 한번 도전해 봤었죠. 하시아 차트에서 아마 예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꿀렁꿀렁꿀렁 하다가 돌파해주면 한 4,300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손절 지키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하시아 차트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될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이버넌스 어때요? 어때요? 그쵸. 지나고 나면 보이죠? 자꾸. 그죠? 한쌤은 근데 잡죠. 신기하죠? 공방 계시는 분들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말을 안 해, 말을. 네, 정말. 요런 거 잡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보고 잡기가 늦어. 이때는 이거 보고 하기 되게 겁나요. 그쵸? 겁나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딱 요쯤에서, 제가 요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쵸? 어떻게 됐더라? 제가 5분봉, 내가 15분봉이라 5분봉 봤었거든요. 15분봉. 15분봉에서 여기 다이버넌스를 만들면서 2평 바닥에 깔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다. 요거 그쵸? 30분 58분 요거네. 요거 맞네. 요거 5분봉 요거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셔서, 아까 전에 1시간 차트 보셨고요. 그쵸?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 여기서 다이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여기 거래량 터졌고, 여기 거래량 터졌고, 지금 이 거래량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 그죠? 여기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있었죠. 왜냐면 앞전 상위 차트에 다이버넌스가 걸려있는 그런 상태니까 1시간 차트에서 이번에 좀 거래가 터지면 괜찮겠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목표로 봤습니다. 제가 3820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820인데 여러분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3810에서 정리해달라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한 50% 정도 정리하시고 남은 거는 반만 가져갑시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죠? 나오고 다시 가네요. 그죠? 그런데 손절이 이제 여기 걸어놨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 걸어놨구나. 여기네. 그쵸. 딱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손절가 여기 좀 끌어올리시면 되겠죠. 많이 하신다면.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요런 것들. 빡세죠. 매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추세 하나 돌파를 했고요. 4시간 차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작은 추세 하나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호, 그렇죠. 요 정도 모습 보시면 체크하면 되겠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디센팅 비슷하게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 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지금 다이버넌스가 지금 걸릴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쵸? 22평을 살짝 돌파해 줬고 42평을 뚫어 맞추기만 하면 볼트 크로스가 날 것인데, 조금 더 지나가지고 요렇게 버텨서 한 번만 틀어주면 다이버넌스 완성되고,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를 제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본 거죠.
타점 놓치신 분들은 아까 전에 뭐 릴리목 계산 하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큰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시황은 약간의 반등 등장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만약 여월 말에 반등을 등장한다면 한 4,400만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되겠네요. 뭐. 우리 루나 보러 갈까요? 루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쵸? 누나 죽었다. 자, 여기 있는데 물렸어요. 한 2만 개 정도 사봤거든요. 2만 넘어가지고 기념품이죠. 누나 투자하신 분도 없잖아. 아이고 참, 투자자분들이 참 이러면 참 순하신 것 같아요. 착하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있죠. 참 선하신 분들이 이 바닥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셀로 아직까지는 뭐 좀 그래요. 네. 자, 뭐 코인 시장은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못해요. 그죠? 다만 이제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원화를 기준으로 봤을 땐 이제는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만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래가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5월 20일인데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완전 요 정도 한 4천 한 2,300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그리고 다시 내려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더라도 들어서 뭐 죽는다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세를 보고 막 덩딩이 그렇고 이제 이 아래쪽은 이제 유리한 구간이니까 슬슬 덤벼보시면 되고,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이게 위험한 구간이다, 이 고평가 구간이다 하면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더 갔거든요. 여기서부터도 고평가 구간이다, 죽어도 안 산다 이런 말씀드리고, 막는 거 보면서 보지 않았냐, 봤냐 이러면서 또 갔단 말이야. 그래서 한참 욕 되게 많이 얻어먹었거든 당시에. 근데 결국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제가 요때도 다시 작은 차트로 매수를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고평가 구간이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돌아 내려오듯이 저평가 구간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돌아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디테일한 타점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영역대 매수를 쭉 깔아두시고 그냥 놓으시면 돼요. 자식 편하게 하실 분들은.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배우실 분 오십시오. 광고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도 지금 저 거래가 터지면서 살짝의 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 아직까지 바로 막 돌릴 거다, 쭉쭉 살릴 거다라 말하기 좀 그렇죠. 이번 주가 목요일인데 앞전인 거래량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쵸. 그러면 다음 주 정도 일단 돼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그쵸. 요 정도? 요 정도? 글쎄, 일단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이 그림이 참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 들어왔겠다. 뭐 이렇게 된 숄더 만들어주면, 그죠? 요것도 나오면 여기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면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분들은 20, 12, 11 다이버던스 좀 체크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주기가 올 여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올 여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어서 여튼 이렇게 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크게 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죠. 왜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좀 손실 나 있는 그런 좀 침체 있는 시무룩해져 있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단톡방 분위기도 그렇고, 전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운 내십시오. 어쨌든 저쨌든 봐봐. 여러분들 코인을 장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존버하시는 분들은 이 가치를 믿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치를 믿고 하시는데 싸진다고 왜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십니까? 그죠? 장투하시는 분들 그냥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죠, 뭐. 그러니까 왜 비쌀 때 안 파냐고. 비쌀 때 팔아야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그분들은 비쌀 때 샀던 분들은 가인의 가치를 믿고 사신 거 아닙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제는 점점 싼 가격으로 떨어진다니까. 저렴한 가격일 때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지금 잘 기다리셨다가 오르셔도 좋고, 뭐 도마뱀 꼬리 하나 정도는 뭐 잘려 있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단 요 코인들 쪽의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불안하고요. 증시는 조금 맞고요. 그 정도입니다. 실체가 보여준 게 없어서 그래요. 네. 뭐 40분이나 방송을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시장은 변한 거 없습니다. 그죠? 그냥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미국 놈의 새끼들이 달러 태운다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야. 미국 욕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미국 마냥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파라도 친미 세력이라도 이 돈 태우는 건 미국 나쁜 놈이에요. 이 새끼 쌍놈의 새끼들. 그죠? 중국 놈들도 나쁜 놈의 새끼. 다 우리 날 지킬 거 내 조국, 내 나라, 내 가족 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 믿으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